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우파 괴멸시킨 총선 책임자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가수 이은하 씨의 이 노래를 언급했습니다. 왜 이 노래가 등장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대패하며 괴멸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원균을 발탁한 임금 선조의 패착이었습니다. 대패 이후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거센 물살과 조류를 냉정하게 읽어낸 후 대담한 작전을 세워 명랑해전을 준비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명랑해전에 임한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대파하며 정유재란의 판세를 뒤집게 됩니다. 네, 장윤미 대변인 나오셨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유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원균까지 나왔습니다. 칠천량 해전은 한국사 가운데 5대 패전, 크게 진 전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만하고 이기적인 원균을 발탁한 임금 선조의 패착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조는 누구고 원균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럼 네. 선조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비유적으로 어리석은 선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유하는 것 같고 굉장히 오만하고 이기적인 이 원균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장본인이 아니냐라고 책임론을 전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이끌어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2조 심판론이라고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어떤 평가와는 동떨어진 전략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쪼그라들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게 여러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그 맥락을 짚었을 때 과연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지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우파 진영을 괴멸시킨 4.10 총선 300석 가운데 108석밖에 국민의힘이 얻지 못했으니까 그 총선의 당시의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4.10 총선의 책임자, 이 우파를 괴멸시킨 장본인이 한동훈이었다.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지난 총선이 그 우파 이른바 보수층에 타격을 준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때 그 총선을 지휘했던 당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였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같이 보수가 괴멸된 것은 지난번 총선 때문이었습니까?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비상계엄만 안 했으면요.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단 근데 말이죠. 총선은 비상계엄 전이죠. 그러니까요. 총선 때 아무리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고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만 화살을 날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그와 같이 비상계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괴멸되고 있는 거지 그거 누구 탓을 갖다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기본적인 진단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돌팔이 의사가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돌팔이 의사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만큼 강한 성토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4.10 총선 당시에 왜 출마하지 않았을까라는 데 대한 의구심이 좀 있죠.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조현삼 부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불출마할 것을 직접 요청해서 본인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그때 당시에 본인의 뜻이 만약에 출마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상황이 어땠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거니까. 자,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자인을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출마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상황이었고 총선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본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출마보다는 총선 승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사실상 보수가 괴멸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크게 좌우했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있었고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그런 도주 대사 의혹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시 총선에서 참패했던 것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책임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송영원 전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내 안팎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지지를 받고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어디로 고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들은 내용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는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선출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야 역할도 생기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제명을 당하고 법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정치적 해결 방법을 택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출마해야 됩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 언론의 관심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를 기점으로 수도권 선택지는 배제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왜 그래요? 물론 개인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윤어게인 노선과 절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셈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윤어게인을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구보수와 한동훈 전 대표가 표방하는 계엄과는 절연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보수 간에 노선 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 노선 경쟁에 관해서는 결국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어쨌든 선택을 받아야 정치적인 상징이 부여되겠죠. 대구나 부산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뉴스탑10에 나와서 제가 알게 되면 탑10에 와서 단독으로 가장 먼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탑10에 꽤 오래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시겠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누구는 인천 계양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부산 북갑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재보궐선거가 뭐 많게는 10개를 넘을 거란 얘기도 있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붙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골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나갈 거면 당선될 지역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천 계양이나 경기 평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송영훈 변호사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부산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그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뭐 지지율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렇다라면 그 지역에 한동훈 대표만 출마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조국 대표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진검승부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그때 토론하자고 그랬었는데 그 토론이 성사가 되지 않고 결국은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
대표와의 그 토론도 지금까지도 그냥 연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토론이 아니라 한번 선거에서 직접 한번 붙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는 게 그 지역은 전재수 장관 지역이고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이니까 예. 패배한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조국당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할 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과연 영남 어느 지역이 될지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처럼 탈당 후 창당을 하고 또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지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살아 돌아올 경우에 정치적 입지가 확고해질 텐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탄 모델,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 동탄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무척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